점일까, 암일까. 안영수 씨는 그야말로 점과 피부암 사이에서 초조합니다. 사마귀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요게 하얗게 뭐가 일어나는 그런 거 끼면은 좀 며칠 있으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밑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는 더 빨리 커지는 거야. 그 수상한 점은 어느 날부터 튀어나오고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이렇게 커졌어요. 가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세수하고 저기 할 때 이제 뭐 일어나면은 이제 그걸 띄는 거지. 이게 화장할 때 같은데. 피나요? 안 나요. 피도 안 나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점점 커지는 점. 어딘지 수상한데요. 요 밑에 거는 순식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크더라고요. 예. 이 기저세포암이 그 보통은 그렇게 금방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 거기를 좀 만졌거나 자극을 주거나 했을 때는 더 빨리 좀 커질 수가 있어요. 피부 확대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혈관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검은 색소도 같이 보이고 전형적으로 이 기저세포암이 있을 때 보이는 소견이 잘 보입니다. 근데 기저세포암은 그 전이를 잘 하는 암은 아니어서 크게 이제 위험한 암은 아닌데 이제 가만히 두면 그 더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옆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조직 검사 결과 피부암으로 진단됐습니다. 기저세포암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표피와 진피, 그리고 지방층이라 부르는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암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편평세포암, 표피 가장 아래에서 발생하는 기저세포암,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생기는 악성 흑색종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고령의 분들에서 잘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누적된 자외선 노출량도 많고 돌연변이가 이제 생기는 등 어떤 세포의 어떤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런 기저세포암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피부암 중에서 한 50~6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피부암이 기저세포암입니다. 코로나로 병원을 가지 못한 사이 부쩍 커진 점이 암이라니 안영수 씨는 당황스럽습니다. 암이라니까 딴 데도 이제 번질까 봐. 그리고 눈 근방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눈에 조금만 저기도 혹시 아닌가 싶고. 안영수 씨가 진단받은 기저세포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피부암인데요. 기저세포암은 어디에 잘 생기고 어떤 모양과 특징이 있을까요? 요건 이제 혈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튀어오른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쥐가 파먹은 듯한 이런 궤양의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피부에 생긴 습진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양인에서는 좀 흔한 그런 타입이 되겠고 한국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띠고 있는 기저세포암이 흔합니다. 까만 색깔이죠, 이렇게. 약간 점처럼 보이듯이 이런 까만 색깔을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기저세포암은 전이를 잘 하진 않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암병변이 깊이 파고들거나 더 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에서는 암병변 제거와 함께 귀 뒤쪽에 피부를 떼어와 눈썹 위로 이식할 예정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주변으로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암 쪽으로 빨갛고 주황색이 번쩍번쩍하는 게 보이시는데 아마도 피부암 그 조직으로 들어가는 혈관들 같습니다. 보통 그 종양 주변에는 저렇게 혈관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분이 혹이고 이제 그것보다 한 4mm 정도 정상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만큼을 귀 뒤에서 띄어와 가지고 이식해 붙일 거고. 수술은 먼저
암 병변으로부터 여유분을 두고 절제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피부암뿐만 아니라 암 치료의 중요한 원칙은 암세포를 완전 절제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암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법인데요. 오늘은 광역 절제술을 통해 암 병변을 깨끗하게 도려냈습니다. 광역 절제술은 그 국내 피부암의 절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이 되겠고요. 이 암과 암의 주변 조직을 함께 떼어내서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암의 종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3에서 5mm 정도의 절제연을 두고 여유 부분을 두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술 부위를 열어두지 않고 바로 덮어주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은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병변을 떼어버린 눈썹 부위는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귀 뒤쪽의 피부를 절개해 피부 이식을 준비합니다. 피부 이식은 피부 성질이 비슷한 곳, 가능하면 흉터가 덜 남는 곳을 선택해 정하게 됩니다. 귀 뒤를 꼬맬 텐데 아마 좀 많이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귀 뒤쪽을 봉합해주고 난 다음 이식할 피부가 생착이 잘 되도록 지방층을 긁어주고 이식할 부위와 피부 두께도 맞춰줍니다. 너무 얇게 하지 않고. 이후 되도록 흉터가 남지 않도록 피부 이식을 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혹시 암이 남아있다면 이제 어느 위치에 남아있는지 이 12시, 6시를 기준으로 표시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혹시 종양이 남아있게 되면 그 남아있는 그 부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뭐 냉동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저세포암은 조기 발견 시 수술을 하면 전이 없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내 몸에 수상한 점, 이런 특징이 있다면 한 번쯤 피부암을 의심해 보십시오. 색소성 기저세포암이 한국인에 흔한데 이 초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저 치료를 받고 범인 줄 알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기저세포암 가능성이 많죠. 점은 보통 뭐 한 2~3번 정도 레이저 치료하면 없어지게 되는데 이 기저세포암은 아무리 레이저 치료를 해도 계속 올라오고 커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기저세포암을 의심해 봐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엄마가 기는데 선천적으로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바늘점만하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점은 점점 수상한 점으로 변해갔습니다. 점은 없애려고 해도 끈질기게 살아남고 다시 돋아났습니다. 약으로 그냥 문질러줘서요. 이렇게 약을 바르고 새까맣게 타요. 뺀뺀하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거기서 또 바늘점만하게 또 이렇게 시작나서 또 이만큼 커진 거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게 이제 암인지 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점과는 조금 달리 보시면은 이제 피부가 이제 색상이 이제 군데군데 검은 부분들이 있고 주변으로 보면은 이제 혈관이 많이 증식이 돼 있어가지고 붉은색 병변으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피부과 숙련된 피부과 의사라면 아 이게 점이 아니구나라고 할 텐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게 암이 아니라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정상 피부고요. 정상 피부 하방에 이제 보라색의 어떤 병변들이 있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가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점은 원래 기저세포암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거의 벚꽃이야 벚꽃 그거 있어서 먹을 거야 안 바르게 살아 너는 항상 그래서 그건 띄우면 안 돼 그랬어요. 복점? 네, 복점이 돼요. 이거 있으면 먹을 뻑이 있대요. 먹을 뻑을 타고 나서 항상 이 먹는 걸 안 모자랄 거라 항상 엄마가 그랬거든요. 복점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뒤에야 암이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뜨게 되면은 입술의 기능이나 코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병변을 떼고 그 주변에 있는 병변을 완전하게 병리학적으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주 미세 도식술을 위해 노미령 교수는 먼저 모주맵이라는 지도를 그립니다. 절제할 부분과 암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분 포 위에 올라갑니다. 암이 있는 곳을 최소한으로 도려내고 모주맵에 따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조직 검사를 합니다. 떼어낸 조직의 경계부를 일일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확인되면 암세포가 확인된 부분의 피부만을 추가로 절제하고 다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암세포가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비로소 절개한 부위를 봉합합니다. 좀 시작합니다. 국소 마취 후 미리 그려놓은 모주맵에 따라 최소한으로 병변을 도려냅니다. 부분에 있는지 없는지 모두 알아보기 4개의 위해서 조각으로 나누고 저희가 번호와 색깔로 위치를 표시해 조직 검사를 준비합니다. 암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은 저희가 잘 봉합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 남아있다고 하면 2번째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라낸 조직들은 수술과 동시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병리 조직을 검토해 확인합니다. 1번 조직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조직에 괜찮습니까? 네, 음성인 것 같습니다. 네, 암세포 지금 1번 조직 음성입니다. 다행히 4개의 조직 모두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절제 없이 열어뒀던 피부를 봉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주라는 의사가 고안한 이 수술법은 암을 놓치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모주 미세 도식 수술을 할 때는 수술한 즉시 곧바로 조직 소견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남아있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절제를 해서 결국에는 암세포는 완전하게 없애고 주변에 있는 정상 피부는 최대한 남겨놔서 우리가 나중에 재건을 하는 것도 좀 더 쉽게 하고 암이 재발하지 않게 완전하게 절제를 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